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 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쉽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한 생명이 탄생할 때를 보면 난자 한 개의 세포가 수정되고 그 다음 2개, 4개, 8개로 계속 분열되어서 세포 수가 엄청 늘어나게 되고 충분히 세포 수가 늘어나면 각 세포마다 분화해서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오장육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난자 한 개의 세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포의 구조는 똑같아요. 세포는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세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핵이 있고 기타 여러 작은 부속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포막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세포막은 세포를 보호하는 일종의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요. 사람도 집을 지으면 담벼락을 높게 쌓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화문에 현관문에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하잖아요. 세포도 똑같아요. 세포막을 한 겹으로 하면 불안하니까 이중막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을 이중 지질막이라고 하는데요. 지질막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막으로 되어 있다는 뜻인데 세포막 전체로 보면 세포막 50% 정도가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기름막으로 되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세포 사이사이 간질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죠? 물이 있다고 했죠. 간질에게 11리터 정도 물이 있다고 했는데요. 물은 친수성이잖아요. 친수성은 물과 친하다는 뜻이고 물에 잘 녹는 것을 말하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물질들이 간질액을 타고 세포 주변에 왔을 때 세포막이 기름막이 아니고 친수성 막으로 되어 있다면 간질액 속에 혹시라도 나쁜 물질이 들어있다면 이것이 세포막을 막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세포핵이 파괴될 수도 있고 변질되거나 세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 물질들이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중 기름막으로 해서 물과 기름은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렇게 세포를 보호하려고 세포막을 이중으로 기름막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기름막은 어떤 종류의 기름으로 되어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인간은 어떤 종류의 기름을 써서 여기 세포막 울타리를 만드는 데 이용했을까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동네 집집마다 집에 울타리를 보면요. 탱자나무 같이 가시 달린 나무나 측백나무 같은 것을 촘촘하게 심어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또 언젠가는 보니까 변압기 주변에 까치집이 있는데 누전될까봐 한전 직원들이 까치집을 부수는데 그 재료를 보니까 주변에 있던 나무 삭정이나 심지어는 공사장 주변에 작은 철사 조각 이런 것도 있고 솜털 같은 거 이런 걸 물어다 까치집을 지었더라고요.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연 속에 주변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집이나 울타리나 세포막을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 세포막을 만드는 기름도 자연에 있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1대1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먼 옛날 인류 조상 때부터 지구에서 살아오면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기를 먹고 포화지방산을 만들어서 세포막 재료로 이용했고 들깨나 호두, 잣이나 다른 식물성 종자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종자 기름을 먹고
불포화 지방산을 얻어서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로 썼어요. 그래서 세포막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기름이 이중 기름막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포화지방산은 고기를 덜 먹어도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을 못하고 외부에서 꼭 먹어줘야 돼요. 이 기름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알파 리놀렌산과 리놀레산이에요. 알파 리놀렌산을 모체 오메가3라고 하고 리놀레산을 모체 오메가6라고 하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드시는 생선 오메가3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생선에서 만든 오메가3나 또 RTG 오메가3는 모체가 아니고 대사체 오메가3예요. 생선에서 만든 오메가3나 RTG 오메가3는 주성분이 EPA, DHA인데 이것은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에요. EPA, DHA로 되어 있는 생선 오메가3는 염증이나 중성지방이 높을 때 잠깐 먹는 것이고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몸에서 혼란을 느껴요. 들깨나 호두, 잣이나 다른 식물성 씨앗에서 나오는 알파 리놀렌산, 모체 오메가3와 리놀레산, 모체 오메가6가 세포막을 건강하게 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영장류는 원래 물고기 생선을 안 먹는데요. 침팬지나 오랑우탄 같은 영장류가 생선 먹던가요? 안 먹어요. 숲속에서 나무 열매나 나뭇잎이나 식물 씨앗 이런 거 먹고 살잖아요. 세계 장수촌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 기업들이 생선 오메가3를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광고하는 것이지 생선 오메가3는 절대 세포막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선 오메가3는 장기간 먹는 기름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기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식용유예요. 미국 암협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현대인들의 만성질환들 90% 원인이 식용유 요리를 먹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현재 사망 순위를 질환별로 보면요. 암이 1위이고 뇌혈관 질환이 2위이고 3, 4위가 심장질환과 폐렴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폐렴 빼고는 다 세포막이 변질되고 산화되고 그러면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혈관세포도 망가지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질환들이에요. 식용유 요리를 할 때 튀기고 볶고 지지고 하면 기름이 열에 의해서 전부 산화되고 변질되고 이것이 세포막을 망가뜨리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00세 또는 그 이상 살면서 요양병원 같은 데 안 가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돌아다니면서 내 할 일 하면서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식탁에서 식용유 요리를 없애고 기본 요리를 할 때 옛날 방식으로 데치고 삶고 찌고 무치고 샤브샤브 요리나 탕 종류 요리를 해서 드시고 백김치나 동치미, 된장, 간장 같은 전통 발효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적당히 운동을 하시고 세포막에 좋은 산화되지 않은 노유파 필수 지방산을 드시고 스트레스나 환경 독소를 해독해주는 시아니딘을 드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